안녕하세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주식, 채권, ETF, 용어부터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초보자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투자 포트폴리오 공식을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보 운전자가 포르쉐를 사야 할까요? 한 전문가가 던진 이 질문이 사실 투자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투자는요, 속도를 즐기는 경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안전운전 기술을 차근차근 배우는 과정에 가깝죠. 처음부터 막 전 재산을 걸고 베팅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라는 도로의 규칙을 익혀나가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의 가장 단단한 기초 공사부터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재료는 바로 채권입니다. 이 채권이 여러분의 투자를 아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채권,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 그냥 중도 해지가 안 되는 고정금리 정기예금이다. 우리가 은행 예금에 가입하는 것처럼 약속된 이자를 따박따박 주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점, 바로 만기 전에는 마음대로 깰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채권 가격이 재밌는 게 마치 시소 같아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내 채권의 가치는 내려가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3% 이자를 주는 채권을 딱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5%짜리 예금 상품을 새로 내놨어요. 그럼 당연히 제 3%짜리 채권은 인기가 뚝 떨어지겠죠?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하면 제값받기는커녕 값을 깎아서 팔아야 할 겁니다. 자, 그럼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시장 금리가 1%로 확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럼 제가 가진 연 3%짜리 채권은 그야말로 완소템, 대박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제 채권을 사려고 달려들 테니까 저는 이걸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그러니까 웃돈을 받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초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쭉 가지고 가면 약속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어 안전하죠. 하지만 중반에 팔게 되면 방금 본 것처럼 시장 금리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기가 10년 미만인 비교적 짧은 채권부터 시작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튼튼한 기초 위에 기둥을 세워볼까요?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만들어줄 두 번째 재료, 바로 상장지수 펀드, ETF입니다. 이게 왜 초보 투자자의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ETF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를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한 명의 엄청난 슈퍼스타 선수한테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심지어 골키퍼까지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골고루 모아서 최강의 팀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조언을 해요. 처음 투자하는 1,000만 원은 수업료라고 생각하라고요. 이걸로 막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이 돈으로 시장의 생리를 배우는 거죠. 한 종목에 올인하는 대신에 여러 종류의 ETF에 조금씩 나눠 담아보면서 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직접 경험하는 것. 이게 나중을 위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튼튼한 포트폴리오, 즉 강한 팀을 만들려면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자산 분산. 둘째, 지역 분산. 셋째, 통화 분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먼저 자산은 주식, 채권, 그리고 금처럼 성격이 다른 것들을 골고루 섞어주는 거고요. 지역은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같은 여러 나라에 나눠서 투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화는 원화 자산만 갖는 게 아니라 달러 자산도 함께 보유해서 환율이 변동할 때의 위험을 줄여주는 거죠. 자, 드디어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금이에요. 금은 그냥 반짝이는 보석이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자산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금하고 달러 둘 다 돈인데 근본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핵심은 바로 희소성입니다. 정부는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얼마든지 다 찍어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금은 그럴 수가 없죠. 지구에 묻혀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는 실물 자산이니까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금은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겁니다.
금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질금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자, 은행이자가 연 2%인데 물가는 3%가 올랐다고 쳐보세요. 그럼 내 돈의 숫자는 늘었을지 몰라도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힘, 즉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죠.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때 사람들은 내 돈의 가치를 지켜줄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금이라는 거죠. 이건 역사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큰 위기가 터지면 각국 정부는 경기를 살리려고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까 봐 걱정했고 그 돈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렸죠. 결과는 보시다시피 금값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내일 금값이 얼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정부가 또다시 돈을 막 찍어내야만 하는 그런 큰 위기가 또 올까? 만약 이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금은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으로서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둬야 하는 자산인 셈이죠. 자, 이렇게 채권, ETF, 금으로 우리 포트폴리오의 뼈대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시장에는 이렇게 잘 짜인 포트폴리오마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브리싱 랠리입니다. 에브리싱 랠리.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같이 오르는 현상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걸 홍수에 비유하더라고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좋은 자산이건 나쁜 자산이건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의 가격이 물에 둥둥 떠오르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품은 아시다시피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초보 투자자가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제1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영끌 투자 금지입니다.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 투자하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땐 정말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빚, 즉 레버리지는요. 시장이 오를 땐 수익을 2배, 3배로 만들어주죠. 근데 문제는 시장이 떨어질 때입니다. 손실도 똑같이 2배, 3배로 커지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시장이 하락했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완전히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게 가장 확실하게 실패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투자를 여러 개의 어항을 관리하는 것에 비유했어요. 하나의 큰 어항이 아니라 주식 어항, 채권 어항, 금 어항, 달러 어항처럼 다양한 자산을 담는 여러 개의 어항을 가지라는 뜻이죠. 자, 오늘 이야기 들으셨으니 10년 뒤 여러분의 어항은 어떤 모습일지, 어떤 물고기들로 채워져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